환영합니다. 제 앞에는 레노버 탭 K11이 있고 오늘은 이 태블릿에서 화면을 녹화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작하려면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쓸어내리세요. 그러면 이곳 어딘가에 화면 녹화 토글이 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여기에서 보이지만 만약 보이지 않는다면 저는요, 첫 번째로 아래로 한 번 더 쓸어내리면 토글 목록이 확장되어 스크롤 할 수 있는 리스트가 됩니다. 두 번째로 실제로 추가 토글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즉 화면 녹화기와 같은 기능이 기본적으로 추가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특이한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이 문구 바로 아래로 스크롤하면은 모든 토글이 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그 목록에 표시되지 않는 토글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움직이지 않고 그냥 꾹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텍스트가 여기로 드래그해서 제거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텍스트 위로 드래그해서 놓아줍니다. 이제 그냥 뒤로 돌아가면 여기에도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화면 녹화기를 보면 탭할 수 있고, 그러면 이 작은 메뉴가 나타납니다. 또한 길게 누르면 설정으로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 여기 있는 설정 톱니바퀴를 그냥 클릭해도 됩니다. 이건 최소한 한 번쯤은 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제조사들이 평소보다 더 멍청한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요즘 나오는 모든 기기들은 기본적으로 중간 해상도, 즉 720p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죠? 우리가 2015년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닌데요? 아니죠. 우리는 해상도를 높음으로 바꿀 겁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은 2015년이 아니니까요. 다음 옵션은 사운드 소스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사운드 없음, 장비 사운드, 즉 기기에서 나는 소리, 마이크 또는 둘 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둘 다를 사용할 때는 헤드폰이나 이어버드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기기 자체의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오면 마이크가 그 소리를 다시 한번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장비 사운드는 내부적으로 녹음되기 때문에 소리를 완전히 음소거해도 녹음이 됩니다. 하지만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마이크도 그 소리를 듣게 되고 결국 같은 소리가 두 번 녹음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이렇게 되면 원치 않는 에코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마 이미 한 번쯤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꼭 헤드폰을 사용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화면 터치 위치 표시 기능인데 이 기능을 켜면은 손가락이나 펜이 화면을 터치한 위치에 반투명한 회색 점이 표시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이는지 보여드리기 위해 이 기능을 활성화하고 저장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제 빨간 원을 클릭해서 녹화를 시작할 수 있고 지금 녹화가 진행 중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떤 종류의 앱이든 열 수 있습니다. 저는 일부러 안 될 만한 앱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뭔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레노버에는 이런 앱들이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솔직히 그게 오히려 좋은 점이죠?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냥 아무거나 녹화해 보겠습니다. 사실 어떤 앱을 열든 상관없어요. 이 앱들 각각은 모두 녹화가 가능해야 하니까요. 자, 이제 다 끝나면 여기 빨간 원을 클릭해서 다시 한번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면 바로 여기 저장이 됩니다. 잠시 후에 이 팝업이 사라질 텐데 팝업이 사라지면 녹화된 화면을 포토스 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 갤러리 같은 게 있는지 아니면 다른 버전의 사진 앱이 있는지 빠르게 확인해 볼게요. 사진 앱은 하나만 있고 구글 갤러리는 없네요. 그래서 우리는 사진 앱을 사용해야 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반드시 컬렉션으로 이동하세요. 그리고 컬렉션에서 찾아야 할 것은 스크린샷을 빠르게 확인해 볼게요. 아니네요. 이건 그냥 실제 스크린샷이에요. 그래서 비디오나 앨범 중 하나에 있을 거예요. 둘 다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통은 여기에서 실제로 화면 녹화가 보일 거예요. 하지만 여기 있는 일부 사람들은 이걸 변경할 수 있는 옵션으로 녹화를 해서 여러분에게 보이는 위치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빠르게 확인해 볼게요. 바로 여기에서 와, 여기 앨범이 정말 많네요. 이 기기 안에요. 아, 여기 있네요. 스크린 레코더. 정말 쉽네요.
보니까 스크린 레코더라는 이름의 별도 앨범에 저장되어 있네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앨범이 여기 어딘가에 보일 거예요. 그래서 앨범 안에 또 다른 앨범이 있는 식으로 저장되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그리고 아마도 스크린샷 앨범에도 표시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제 경우에는 약간 이상한 위치에 있네요. 어쨌든 찾으셨다면 그걸 탭해서 재생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아까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실제로 보여드릴 수 없었던 기능이 있는데요. 바로 안드로이드의 기능 중 하나로 화면 녹화기가 화면을 볼 수 없도록 막는 기능입니다.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열었을 때 이 기능이 작동합니다. 이런 특정 애플리케이션들은 항상 구독이 필요한 앱들인데 예를 들면 넷플릭스나 스포티파이 같은 것들이죠. 보통 안드로이드의 이 기능은 사용자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그런데 애플리케이션이 당신의 동의나 허락 질문도 없이 기본적으로 화면 녹화기를 차단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안전하고 보호받는다고 느끼시나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게 완전히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넷플릭스 같은 경우 대부분의 기기에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개인 소유물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기기를 자기들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넷플릭스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넷플릭스의 서비스 약관이나 이용 약관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심지어 이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설치하지 않았더라도 넷플릭스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상의도 없이 여러분의 기기에서 원하는 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행동을 기업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역겹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넷플릭스를 사용하지 않고 클라우드스트림 같은 대안을 찾는 것입니다. 나중에 저에게 감사해도 됩니다. 어쨌든 이 정도면 다 설명한 것 같네요. 여러분께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